안녕하십니까. M10W 4년 연속 대상에 빛나는 공명정주 주식 싹쓸이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추석 특집 특별 녹화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중요한 주제는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추석 특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항상 주식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중요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해서 월봉상 이제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위치로 2016년, 2023년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중장기 바닥권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추석 전에 지금 오픈 AI의 마지막 퍼즐 삼성이 드디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얘기 나오면서 샘 올트먼이랑 전방위적으로 이제 협력을 체결하는 데이터 센터 개발까지 기업용 AI 서비스 그리고 메모리 D램 같은 경우를 지금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을 전세계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오픈 AI 쪽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그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외인들과 함께 자사주 매입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다음 주 이후 이제 10월 13일 날인데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돼 있죠. 그런데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걸로 전망이 돼요. 삼성전자는 지금 엑시노스 26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0월 달에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갤럭시 S26에 탑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3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특히 폴더블 폰 같은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걸로 전망이 되고요. 설계부터 해서 특히 엑시너스 2600 설계부터 해서 이제 메모리 HBM 시장도 HBM4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전자 HBM4를 올인해주세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범용 드램 가격이 연초 대비 한 4배 이상 가격이 뛰면서 이제 범용 메모리까지도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 CXL 메모리에도 본격적으로 상용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캠 메모리, 엔비디아 이제 메모리 표준이죠. 드디어 이제 마이크론보다도 더 높은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돌파하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싹쓸이 기법, 제가 이제 바닥에서 중장기 바닥권에 있을 때 6만 전자 이하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드디어 이제 9만 전자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죠. 그래서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10만 전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수혜주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이제 FST를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FST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EUV 펠리클을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삼성전자의 하이나 EUV 장비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2나노 양산할 때 들어갈 것 같고요. HBM4를 양산할 때 이제 EUV 장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걸로 전망이 돼요. SK하이닉스도 이번에 HBM4 양산을 위해서 하이나 EUV 장비 업계 최초로 양산용 장비를 준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하이나 EUV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이나 EUV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반드시 이 CNT 펠리클, EUV 펠리클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FST는 최근 들어 이 EUV 펠리클 시설 투자와 함께 200억 시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죠.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32,400원대에서 투자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32,400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자 없이 200억을 32,400원대에서 투자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FST가
비메모리, 메모리, 2나노 양산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HBM4 만들 때도 EUV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핵심 삼성전자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사는 22,000원대에서 3억 가까이를 장내 매수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8,000원대에서 420억이라는 지분 투자와 함께 사실상 이제 2대 주주에 올라오는 모습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FST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삼성전자의 독보적 수혜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3D 반도체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텐데요. 거기에는 이제 극좋은 시각 장비가 필수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극좋은 시각 장비를 만들려면 극좋은 시각 칠러가 필요합니다. 거기 극좋은 시각 장비는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이 삼성전자의 이제 공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극좋은 시각 칠러를 FST가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에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테일러시도 2나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미국의 이제 텍사스 지역 쪽에 오스틴 공장에서 직원들을 지금 FST가 뽑고 있다는 얘기들이 돌려요. 심지어 야간 직원까지 뽑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TSMC조차도 EUV 펠리클을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CNT 펠리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FST가 삼성전자의 왕자로 떠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장기 월봉상 똑같아요. MACD가 삼성전자랑 이제 상승 기조로 바닥에서 터닝하는 상태에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 이제 중장기 정벨 상태에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FST 이 두 종목을 알아봤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중장기 밀집 국면 정배율 상태가 바닥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K하이닉스 2023년도 8월달 그때 당시 밀집 국면에서 중장기 바닥에서 뜨기 전 여기가 지금 삼성전자 위치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만큼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는 퍼가 10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한 45만원 정도 가야지 퍼가 10배 정도 수준으로 적정 주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내년도까지 생각을 하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50만원대 이상대도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을까. 지금 SK하이닉스가 증거사 목표 주가는 50만원대까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월봉 차트로 봤을 때도 이미 신고가죠. 매물대를 다 돌파한 모습입니다. SK 스퀘어 모회사 중간 지주회사가 지난달 말로 9월 말로 자사주 매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역시 SK그룹주도 하이닉스 스퀘어도 추가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SK하이닉스는 바닥권, 이제 매수권을 지났기 때문에 역시 바닥에서 2023년도 때 매수 관점으로 10만원대 보신 분들은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 수혜주가 또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 수혜주만 볼 수는 없잖아요. SK하이닉스와 그러면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TSMC가 있죠. 그러면 SK하이닉스와 TSMC 쪽에 동시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접근을 해보면 역시 인텍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또 들 수가 있죠. 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중장기 바닥권에서부터 아직 꼭대기가 아니죠. 720에서 아래에 있다는 건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36,000원대에서 200억에 가까운 시비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제가 증권 이제 방송, 역시 오프라인 방송, 온라인 방송에서 지금 만원대에서 강추해드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만원대까지 4배 상승을 도전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 정도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200%에서 300%에 가까운 상승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인텍플러스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지금 자사주 매입도 바닥권에서 18억 매수가 들어온 만큼 방향성은 위로 결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HBM 모듈 검사 장비 쪽에 수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TSMC에 9월 달부터 퀄 테스트를 확정하고 지금 열심히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주 맵이 미리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TSMC 쪽에 퀄 테스트 통과 가능성을 미리 높게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 SK하이닉스와 그리고 TSMC 특히
인텔 쪽이랑 유리기판 대면적 검사 장비 쪽을 단독으로 역시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유리기판 쪽에 인텔 독보적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장기 바닥권에서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인텍 플러스 제가 10,000원대에서 강추해드린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FST 저 밑에 22,000원대에서 강추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팩트, 오프라인, TV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명확히 증거물들이 남아있으니까 MTNW 4년 연속 대상이 빛나는 올해까지 합하면 이제 5년 연속 대상에 도전한다. 참고하시면서 상반기 MTNW 지금 베스트 전체 1등을 달성을 했고요. 1분기도 대상과 함께 올해 연말에 또 대상을 열심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ST와 함께 특히 삼성전자 제가 6만 전자 이하에서 또 강추해드렸다는 부분도 다시 참고하시면서 이제 사실상 50%에 가까운 상승세가 임박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제가 역시 바닥권에 있을 때 10만 원대에서부터 해서 접근했던 기업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꽤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020년도 때도 코로나 때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2020년도 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박살이 났죠. 10,000포인트에서. 그리고 이제 6,000포인트까지.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전고점을 뚫고 5개월 연속 올라왔습니다. 누가 봐도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질 텐데요. 하지만 2021년도 미국 대선과 함께 쭉 16,000포인트대까지 가는 경험을 더했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상투 신호가 나오는 게 부분이 아니고요. 항상 주식은 정치적인 이슈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는 대선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년도 미국 중간선거가 있죠. 사실상 또 5개월 동안 미국 증시 많이 올랐지만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코로나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지금은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모습이에요. 내년도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증시 부양 정책을 쓰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파월 의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좀 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까지를 노리면서 아마 주식시장은 일단 AI, 반도체, 로봇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특히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닥은 지금 830포인트대에서 강하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향후에도 828포인트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막 올선 회복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 지금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지금 이제 녹화 방송 일정하신 10월 1일 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10월 2일부터 해서 반도체 업종 위주로 좀 더 증시가 흐름이 견조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스닥 5일선 회복이 되게 되면 추석 연휴 이후에 점진적 반등 기대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임박되어 있는 만큼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코스닥 역시 지금 중장기 아직 밀집 국면 속에서 이제 이렇게 MACD가 밑에서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MACD 상승 기조 전환되기 직전, 아직까지 꼭대기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MACD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중장기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이제 60개월 이평선 뚫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 950포인트대 그리고 돌파와 함께 올해 하반기 1000포인트대까지 노리면서 일단 접근해보는 전략. 내년도에는 1000포인트 이상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예상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못 갈 것 같으면 아마 내년도에 또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대신 AI 앞으로 블랙롤에서 지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쪽이죠. 수십조 원 한국 쪽에 이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 150조 가까운 AI 쪽의 투자 그리고 오픈 AI의 700조에 가까운 대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 시장까지 적극적인 아직 바닥에 크게 수백 프로 올라간 기업들 말고 아직 바닥권에서 있는 기업들 잘 포착하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MTNW 투자점은 1600-5908 이 번호 꼭 명심하시면서 많은 또 응원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화이팅!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포인트대 목표를 맞추면서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항상 지지권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828포인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대신 방향은 위로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8포인트대를 지키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시면서 깨지면 깨지는 대로 경계, 돌파하면 돌파하는 대로 추가 반등, 이렇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10월 중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가 가야지만이 우리나라 증시는 의미 있는 상승세가 전개될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한미 관세 협상은 잘 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변압기 기술을 갖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을 갖고 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지금 양산을 설계 이후 지금 생산을 할 수 있는, 지금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만 이 정도의 지금 제조업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버리게 되면 미국은 중국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력이 올스톱 되겠죠. 변압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거니까 배도 못 만들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이 엄청 뒤처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적극 매매 전략 임하실 분들은 꼭 MTNW 투자자문 공명정주 주식 싹쓸이 MTNW 전체 1등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